두리아페 야구시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거기에 이제 글로벌로 향해 나가는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채널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우, 또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 선수처럼 에이징 커브를 모르는 두 베테랑 기자가 진행하는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이게 뭐 에이징 커브 없다고 했는데 모니터에 비치는 모습은 살짝 예. 에이징 원숙함. 그런 커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L자 곡선으로 쫙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드디어 한국 시리즈가 왔습니다. 기아 팬분 여러분들은 진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최강 볼펜이 깊이 있고 예리한 분석으로 따끈따끈하게 1, 2차전 프리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광주에서 2연전으로 시작되는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인데요. 관전 포인트를 다 압축해서 전해드리고 지금 각 기아 담당 김은진 기자 그리고 삼성 담당 김하진 기자로부터 현재 팀 분위기 그리고 전략 맞춤형 전술 이런 것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압축해서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고 갈 텐데요. 이번 한국 시리즈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국 시리즈잖아요. 잠실 경기도 없고 31년 만에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 저희는 이제 최강 볼펜이니까 야구장 안에 전력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적으로 살펴보는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투타 기본 지표는 기아가 대부분 앞서죠. 정규 시즌 1위 팀이니까요. 물론 삼성이 홈런을 더 많이 치긴 했지만 그 삼성이 기아에 확실하게 앞서는 거는 역시 수비 지표예요. 수비. 정규 시즌에 뭐 기아가 최다 실책 팀이었잖아요. 127개였고요. 삼성은 최소 실책 팀이었죠. 71개. 거의 뭐 60% 수준으로. 인플레이트하고 아웃 비율. 보통 수비 효율이라고 하는데 삼성은 6할 8푼 3리로 1위였고요. 뭐 기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4위였습니다. 6할 6푼 7리. 그래서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삼성 3루수 김영웅 선수가 파울 타구를 놓치면서 실책을 하잖아요. 그 장면 아주 어렵진 않은 타구였는데 그 장면이 아찔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삼성의 수비가 견고했어요. 그게 1대0 승리를 버틴 동력이다.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 디테일에서는 삼성이 그 기아와 좀 해볼 만한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뭐 링 위의 복서 간의 대결이라고 본다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기아는 강타자 타이슨 같은 그리고 완빠져 있는 그리고 삼성은 테크니션 과거에 뭐 천재복서라 불렸던 레오나드 이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의 디테일이 잘 갖춰지면은 기아가 쉽게 이렇게 뭐 그 언사이드하게 가긴 힘들 거라고 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에이징 얘기했는데 타이슨 나오고 헌즈, 뭐 레오나드 헌즈 나오고 뭐 이러니까 약간 최근 격투기는 너무 잔인해서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좀 납니다. 저도 삼성 수비가 확실히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G가 잠실로 부대 옮기면서 사실은 발야구를 좀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4차전에서 초반에 두 개가 잡히잖아요. 그 두 번째 볼펜신 여러분들도 그 다시 보기 같은 걸로 보시면 삼성 내야수들이 강민호 선수의 포구를 받아서 태그하는 위치가 달라요. 기존에는 베이스 위에 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형태로 앞부분을 태그를 하잖아요. 뭐 헤드포스트면 뭐 손이든 머리 여기를 태그하는데 삼성 내야수는 확실히 베이스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보다 짧은 거리에서 강민호 선수 송구를 잡아서 왼손을 뒤로 빼면서 하반신을 태그하는 요게 사실은 최신 트렌드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비디오 판독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끊고 나와서 송구를 짧게 하고 재빨리 공을 받아서 뒤로 태그를 하는 이 동작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혀서 초반 두 개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좀 잡았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 삼성에서 수비 쪽 디테일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구나. 여기 사실은 컵스 대 유격수였던 하비에르 바이즈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는 샌디에고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오늘 시카고 컵스 쪽으로 가네요. 컵스는 안 올라갔고 샌디에고 내야수들도 수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비 디테일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뭐 어제 그 미디어데이 때도 박지만 감독도 그렇고 이봉 감독도 그렇고 점수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전 야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둘 다 홈런을 잘 치는 팀이지만 홈런에 대한 극도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볼 배합이 이루어질 거고 그 와중에 주자가 나갔을 때 어떻게 주자를 진루시킬 것인가. 번트, 히트앤드럼,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 이런 작전들이 나오고 그 작전에 따라서 뭐 기아건 삼성이건 수비 포메이션을 굉장히 과감하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 거기서 만약에 과감한 작전과 실책, 일단 번트 실수라든가
수비 실수가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관전 포인트를 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펜신 여러분들 중계 보실 때 더그아웃, 양쪽 더그아웃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 플레이오프 때 LG보다 앞선 측면 중에 하나가 더그아웃의 데시벨?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예, 막 부자고 막 박진만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예. 뭐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볼륨이 높았죠. 네. 예. 요런 분위기를 기아 선수들도 봤을 거예요. 기아 선수들도 엄청 시끄러울 거고 저는 최형우 소리 지르고 나성범 세리머니 한다에 예. 500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500원. 500원이면 이용균 기자한테 큰 돈이죠. 알뜰맨. 관전 포인트 살펴봤고요. 예. 관전 포인트에서 양 팀의 키맨, 키 예.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보세요? 뭐 저는 1차전은 사실은 뭐 네일 선수 피칭이 가장 궁금하지만 그렇죠. 전체 시리즈를 볼 때 삼성 베테랑 포수 강민호 선수 궁금해요. 생애 첫 한국 시리즈. 예,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뭐 결정적인 홈런을 치기도 했지만 네. 그 3, 4차전에서 볼 배합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를 봤고요. 막았죠. 예, 그리고 제가 4차전을 보고 나서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네. 4차전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근데 김성근 감독님이 볼 배합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 유심히 보시고 칭찬을 잘 안 하셔요. 실수한 디테일하잖아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날은 강민호 선수 볼 배합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G 자타자를 상대로 변화구를 적재적소에 잘 섞어서 풀어갔다는 얘기였는데요. 저도 사실 눈에 띈 게 4차전에서 LG 엔스 그리고 삼성 레이스 모두 공이 좋았는데 엔스 선수가 초반에 투구수를 줄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공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6회까지만 엔스는 던지고 내려갔고 네. 레이스 선수는 7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뒤에 이제 불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삼성 레이스는. 그때까지만 예, 해도. 맞습니다. 근데 레이스 선수가 6회에 딱 들어서 본 그 타구가 굉장히 큰 타구가 맞아 나갔거든요. 잘 맞은 타구가. 그래서 위험하다 싶었는데 7회 올라가서는 그 볼 배합을 그 피칭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7회에 13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포심 패스트볼은 3개만 던졌어요. 10개를 변화구를 그러니까 주로 볼에 가까운 공을 던지면서 그 LG 오스틴 그리고 김현수 오지환까지 잡아냈죠. 이번 시리즈도 기아가 마운드 높이가 전반적으로 높죠. 많이 셨죠. 체력도 게다가. 그렇고 그런데 강민호 선수 볼 배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다. 예, 투수가 올라올 때마다 체크를 하고 그런 거. 예, 그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그 크게 부각될 시리즈 같습니다. 이용경 기자는 누구 보세요? 저도 일단 강민호 포수 리드를 보면서 강민호 선수. 보면서 굉장히 볼 배합을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정석에 가까운 예. 몸쪽 바깥쪽 몸쪽이라든가 뭐 하이 로우 하이라든가 뭐 인하이 아웃로 이거를 그냥 그 정석대로 가져가는데 그것들이 투수의 안정감을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새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포수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포수 리드와 좀 비슷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김윤수 선수가 오스틴과 승부할 때 거의 루틴하게 갔잖아요. 속구, 커브, 속구. 네. 두 번째 만났어도 속구, 커브, 속구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면서 아 확실히 강민호 선수가 큰 경기일수록 단순하게 투수들을 좀 안정시키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기아도 큰 경기 경험 많은 포수 김태균의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 기아의 키맨은 곽도규가 되지 않을까. 곽도규 자완 세더맨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좌타 라인이 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LG와 플레이오프 때 김윤수 선수가 예, 예. 오스틴 잡아내듯이 예. 기아는 곽도규 선수가 결정적으로 중후반에 삼성의 좌타 라인을 뭐 디아즈 선수가 대표적이 될 텐데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곽도규 선수가 삼진율이 25.8%도 굉장히 좋거든요. 나쁜 삼진율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볼넷율이 13.7%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곽도규 선수의 첫 등판 타이밍과 첫 타석 결과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의 키맨은 비슷한 의미에서 김윤수. 김윤수가 오스틴 확 잡았잖아요. 예. 이번에는 우타자 김도영을 맡기는 김도영 선수가 빠른 공을 너무 잘 치고 오히려 최영우 선수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지난번에 예. 유지현 수석코치가 대표팀 수석코치가 여기 오셨을 때 예. 최영우의 장점에 대해서 변화구를 정말 잘 친다라는 예, 그렇죠. 얘기 했잖아요. 그 타이밍에 김현수가 힘으로 밀어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 시즌 한 타석 승부했고요. 최영우 선수가 볼넷 한 개를 골라냈습니다. 김윤수 선수 제구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이제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네, 저희 이제 관전 포인트 짚어봤으니까 현장에서 막 움직이는 우리 후배 기자들입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광주에 내려가 있는 김은진 기자, 기아 담당 네. 초베테랑이죠?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일단 많은 팬들이 광주의 날씨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일도 비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플레이오프가 비 때문에 일정 굉장히 복잡했는데 광주 날씨 지금 어떤가요? 근데 김은진 기자가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문부터 열었다. 아유, 그렇죠. 중요하죠. 하늘이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아침이긴 한데 지금 구름은 좀 껴있거든요. 아, 근데 구름. 뭐 비가 올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오늘은 네. 오전에 아주 약간 비가 있다고 예보는 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야구 오실 분들은 겉옷 챙겨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추우니까 겉옷은 꼭 반드시 챙겨주세요. 네, 오늘 경기는 가능하다. 이런 네. 현장에 있는 김은진 기자 이제 일기예보였고요. 예, 삼성이 올라올 경우 대비해서 아마 그 기아가 준비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은진 기자 보시기에 그 삼성으로 상대가 확정된 걸 가정해서 초점을 맞출 대목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아는 홈런을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상대로 결정됐을 때도 이범호 감독이 이 잠실에 비해서 광주와 대구가 구장이 작다 보니까 장타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다. 그래서 타자들의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 삼성이 또 워낙 홈런이 많은 팀이니까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아 타자들 상태도 중요하지만 삼성 타선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뭐 마운드 준비도 한 것 같고 이게 좌완을 이번 엔트리에 5명이나 선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곽도규, 최지민, 이준영, 김대유, 김기훈까지 지금 선발 자원 제외하고 중간 개투는 필승조의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빼면 전부 지금 좌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좌타자가 많은 걸 고려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좌완을 많이 뽑았다는 것은 중간에 지금 계속 끊어가면서 불펜을 기용하려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아마 삼성이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의식하고 지금 엔트리부터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불펜 쪽에 좌타 라인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는데 네. 여기 또 궁금한 건 4차전 선발이잖아요. 4차 선발. 지금 뭐 내일 양현종 라우어까지는 정해졌는데 네. 4차전 선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원래는 윤양철, 황동아, 김도현 이렇게 3명이 4차전 선발 한 자리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윤양철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막 나은 선수고 중간 대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윤양철을 4차전 선발로 쓰지 않겠나. 긴 이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무게가 가 있었는데 어제 이범호 감독이 윤양철과 김도현 중에서 할 거다. 아직은 근데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황동아는 선발 뒤에 붙는 두 번째 투수 +1 용으로 정해놓은 것 같고요. 네. 지금 김도현 선수가 삼성 상대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중간으로 2번, 선발로 1번 나가서 지금 3경기에서 실점이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시즌 마지막 등판 상대가 삼성이었는데 그때 선발 등판을 해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굉장히 좋은 성적,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김도현을 좀 선발로 기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앞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 1, 2차전 이렇게 치르는 동안에 김도현 선수가 중간에 선발 일찍 내려가서 김도현 선수가 중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윤영철이 4선발. 그렇지 않으면 김도현이 4차전 선발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은진 기자. 네. 그 조보명 감독이 그때 기아를 이끌었던 2009년 우승했죠, 기아가. 그리고 네. 2017년 김기태 감독. 이 사령탑으로 있을 때 기아 우승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기아 담당으로 한국 시리즈 열정 취재했는데요. 그때 분위기랑 지금 뭐 차이가 있다, 다르다, 흥미롭다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2009년은 제 기억에는 이제 해태에서 기아로 바뀐 이후에 첫 한국 시리즈였기 때문에 맞아요. 당시에 그 전에 몇 년 동안 꼴찌도 하고 타이거즈가 굉장히 추락을 했다가 해태 명문에서 굉장히 추락을 했다가 다시 일어선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면서도 이미 감격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비장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승하고 많은 선수들 또 직원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었는데 그래서 그 우주의 기운이 기아로 향하고 있어 이 말이 그 당시에 조보영 맞아요. 유행어죠, 유행어. 네, 선수들의 그 기운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장한 그런 느낌의 한국 시리즈였다면 거기에 비하면 2017년에는 김기태 감독과 선수단이 굉장히 좀 하나 돼서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속에
쪽에서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치렀던 것 같고요. 올해가 그래서 저는 2017년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좀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강민호 선수도 미디어데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최영우 선수가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나가서 진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팀이야 이런 이게 사실은 선수들한테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기아 선수들한테는 지금 이게 뭔가 그 우주의 기운이 기아로 향하고 있어 이것처럼 약간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최영우 선수 같은 베테랑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도 우리한테는 뭐 2009년에 우승했던 그 선배님들이 지금 코치로 지금 다 계신다 이런 좀 믿음도 있고요.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는 게 약간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보다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이 저는 강해 보입니다. 그 세대가 달라진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수가 김도영 선수잖아요. 네. 김도영 선수 컨디션 너무 좋다 빨리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어제 미디어데이 보니까 뭐 반력으로 승부 보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김도영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뭐 분위기 흐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뭐 좋은 것 같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데이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죠. 이제 발로 삼성을 공략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홈런 부담은 본인도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공식 40-40 채웠다 이렇게 경기에서 홈런 쳤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홈런 부담은 털고 내가 한번 신나게 뛰어서 한번 일을 내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국 시리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첫 한국 시리즈인데 떨린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제가 급히 화장실을 가다가 한쪽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안현종, 김도영 선수 두 선수가. 제가 이제 마주쳐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자리가 좀 양현종 선수가 오히려 익숙하고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김도영 선수는 올해 개막 미디어데이 빼고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런 큰 공식 자리가. 그래서 제가 좀 떨리겠다 했더니 오히려 양현종 선수가 자기가 오랜만이라서 떨리고 김도영은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해서 지금 하나도 안 떨린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더라고요. 김도영 선수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준비하는 것도 지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뭔가 긴장 같은 거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또 마지막에 어제 끝날 때 몇 차전 예상하냐 이렇게 선수들이 손가락 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원래 김도영 선수가 혼자 4개 들었거든요. 근데 4차전에서 끝내버리겠다. 근데 눈치를 쓱 보고 이제 5차전으로 통일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것 같고 표현 자체도 내 첫 우승 이번에 삼성 상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내 첫 우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역시 말씀하시는 요즘 세대답게 그리고 또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지금 자신감 갖고 한국 시리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가을 야구의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김은진 기자 시리즈 예상 어떻게 하세요? 뭐 김도영 선수처럼 손가락 4개입니까? 아니면은 좀 다릅니까? 저는 삼성이 굉장히 센 게 맞는데 근데 아무래도 코너와 구자욱 선수가 없는 게 저는 좀 상대적으로 기아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6차전까지 가는 걸로 선수들은 5차전을 예상했지만 야구를 조금 더 7차전은 힘들고 야구를 좀 더 보고 싶으니까 저는 6차전. 기아에 무게를 두고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야구장 나가실 텐데 굉장히 뭐 분위기 뜨겁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야구장 앞에 일찍 팬들이 줄을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자, 날씨 춥다는데 따뜻하게 잘 입고 가시고요. 열혈 취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혈 취재. 굉장히 압박을 하네요. 이용균 부장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세요. 네, 이번에는 삼성 담당 김하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야, 준 플레이오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플레이오프 4차전까지 이게 또 계속 비 때문에 하나씩 미뤄지면서 차전수는 4차전이지만 마치 한 6경기 취재한 것 같은 피로감. 기사 무지하게 많이 썼죠, 김하진 기자가. 오늘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갖고. 4차전 승리가 굉장히 짜릿했잖아요. 여러 가지 삼성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모양으로 이제 승리가 만들어졌는데 4차전 승리 이후 선수단 사기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비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4차전이 비로 하루 미뤄졌을 때 삼성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했지. 네네. 뒤에 예보가 없는데도 벌써 취소가 됐냐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삼성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지금 완전히 가져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차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더그아웃에 내려가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모든 선수들이 일단은 그 강민호 선수를 포함해서 그 강민호 선수가 한국 시리즈 간 것 자체에 대해 또 기뻐하고 또 다들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구자욱 선수도 정말 감격하면서 모처럼 또 가을 야구와 그리고 한국 시리즈를 누리게 된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했었는데 또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들뜨거나 이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김영호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또 플레이오프에서 시스틸러로 활약했던 김윤수 선수 같은 경우 그리고 뭐 1번 타자의 역할을 맡았던 김지찬 선수 모두 의외로 좀 침착한 반응들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도 하던 대로 하겠다라면서 이번에 우리 분위기가 정말 좋다라면서 모두가 들뜨지 않고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궁금한 게 구자욱 선수 일본에서 치료하고 그 4차전에 합류했잖아요. 직접 뭐 네. 만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까요? 뭐 대타 지금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그 회복력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네. 구자욱 선수가 그 일본으로 갈 때만 해도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갔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래요? 네, 이제는 돌아왔을 때는 이제 두 발로 걸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완벽히 주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또 어제 미디어데이에서도 박지만 감독이 구자욱 선수는 대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타로 나오든 뭐 어떻게 수비를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명 타자로 나오든 네. 그 타격 밸런스가 그 다리 그런 하나로 또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자욱 선수의 그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계속 배트를 들고 그 발을 디딜 때 느낌이나 이런 것을 좀 유지를 하려고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구자욱 선수는 또 거의 타격 1위를 노릴 정도로 정말 올 시즌 가장 좋은 타격감을 자랑했었고 또 장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데요. 구자욱 선수가 또 본인이 무릎은 어떻게든 돼도 상관없다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했었고 또 선수들 그 톡방에서도 네. 이 소위 좀 속된 말로 무릎이 잘리더라도 뛰겠다라고 이런 각오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구자욱 선수 뭐 개인 그것을 떠나서 선수들이 좀 하나로 더 뭉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구자욱 선수가 만약 대타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상황은 솔직히 삼성으로서는 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황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자가 3루했을 때 플라이가 꼭 필요한 상황, 한 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자욱 선수가 1루까지 못 뛰더라도 뭐 이렇게 타구를 날릴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자욱 선수의 어떤 투혼 이런 것들이 삼성의 팀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 전해 들었고요. 또 한 명이 중요한 투수죠. 1차전 네. 선발 원태인인데 원태인을 일단 1차 뭐 순서상에 따라서 이제 원태인이 나오긴 했는데 이 원태인을 네네. 비롯한 삼성의 어떤 한국 시리즈 투수 운용은 뭐 플레이오프랑 같은 펜타로 갈까요? 아니면 조금 여기서 뭐 선발 구성이라는 게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코너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발 투수가 한 명 비워져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원태인 선수 다음에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선발 투수 이 순서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박지만 감독 미디어데이에서 황동재 선수와 그 좌완 이승현 선수를 둘 다 선발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황동재 선수가 3차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잘 던져줬었고 좌완 이승현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만 그 LG 좌타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불펜으로 돌렸지 한국 시리즈에서는 좀 선발로 기용할 그런 계획이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전적을 보게 되면은 좌완 이승현 선수가 기아전에서 2경기에 평균 자책점 3.00으로 나쁘지 않네요. 않았었고요. 안정적이네요. 황동재 선수는 아직 그 2이닝 1실점으로 짧게 던져본 경험밖에 없기는 한데 두 선수 모두 이렇게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삼성 불펜이 지금 워낙에 다양하게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 두 선수 중에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나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또 뭐 경우의 수, 변수가 좀 있군요. 예. 박진만 감독 올 시즌 뭐 내내 지켜보셨잖아요, 현장서. 네. 포스트 시즌 와서 좀 다른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기아와 한국 시리즈는 어떤 것을 좀 앞세울까, 뭐 이런 좀 점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박지만 감독이 뭐 초보 감독이다 경력이 많지 않은 그 감독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선수 때 개인적으로 우승 경험이 많은 사령탑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도 우리 감독님 우승 경력 많지 않으시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번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박지만 감독의 기가 정말 세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비가 내려서 2차전이 하루 미뤄졌을 때에도 그때 LG 영렬 감독이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기도 했었고 또 상황적으로도 LG에게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 그렇죠. 박지만 감독이 거듭해서 나오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을 할 때 질문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유리하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처음에 나온 질문이나 좀 결부가 안 되면서 가는 그런 질문이었는데도 어쨌든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절대로 이 박지만 감독이 영렬 감독이 훨씬 경력이 많고 연차가 많지만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게 됐고요. 그래서 보면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패기로 또 박지만 감독도 데뷔전으로 이렇게 패기로 승부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또 한국 시리즈 와서는 또 이범호 감독과 더불어서 둘 다 똑같이 한국 시리즈 처음 치르는 초보 감독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기싸움에서 어떻게 승부할지가 또 관건인 것 같고 박지만 감독 역시 또 그것에 못지않게 밀리지 않는 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재밌어지는 게 사실은 삼성이 과거 6차례 포스트 시즌에서 비가 온 다음 경기에서 다 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 온 다음 비로 미뤄진 경기 2경기를 다 이겼어요. 네, 다른 삼성이 됐죠. 박지만 감독의 기가 확실히 좀 기운이 좋지 않나. 옛날에 김웅용 감독도 못했던 걸 박지만 감독이 했는데 게다가 지금 이 2차전 예정일인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김하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박지만 감독의 기운이 삼성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민호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강민호 선수 아주 잘 알잖아요. 롯데, 삼성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취재해왔고 네. 4차전 MVP 됐습니다. 김하진 기자가 기사도 쓰기도 했고 전하기도 했는데 플레이오프 앞두고 조금 강민호 선수가 말을 좀 아낀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나요? 강민호 선수? 처음 한국 시리즈? 네, 그랬죠. 그 이승을 먼저 선착하고 나서 강민호 선수를 이 더그아웃에서 이렇게 오며가며 보긴 했는데 네. 확실히 인터뷰나 이런 것에서는 그때까지는 좀 몸을 사리는 편이긴 했었어요. 강민호 선수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네. 그렇죠. 농담식으로도 그 한 번 더 승리를 하면은 그때는 모두 다 나한테 오시라. 그때는 다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롯데 시절부터 너무 워낙에 오래 지켜봐왔고 한국 시리즈에 대한 그 열망이 워낙에 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홈런을 치는 순간부터 그때 정말 약간 저도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정말 그 4차전에서 강민호 선수를 위한 무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시 한국 시리즈 가서는 뒤로 물러나서 수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 투수들이 또 삼성 투수들이 또 강민호 선수의 이 사인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너지면 이 수비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도루저지나 이런 면에서도 강민호 선수가 워낙에 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또 이번에는 또 다시 뒤로 물러서서 후배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강민호 선수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기아 우세를 점치고 있어요. 네네. 김한진 기자 보시기에는 삼성 승산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또 우승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단기전이기 때문에 또 한국 시리즈에서는 삼성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정규 시즌에는 그 말 그대로 그 호랑이 엉덩이만 긁었던 그런 모습만 보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시리즈가 열리는 곳이 그 광주와 대구 그리고 그 큰 타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삼성으로서는 또 이제 정말 그 타격이 절정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잠시는 약간 소강이 되어 있던 상태였지만은 경기 후반부에 LG 불펜을 상대로 말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다시
타고 올라왔다는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는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자욱 선수 말로는 우리는 충분히 그 실전감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딱 4경기만 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또 더그아웃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팀 분위기가 현재로는 정말 최고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 하나를 위해서 목표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단기전에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삼성에 저는 또 승산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차전까지 갈까요? 삼성이 우승한다면? 삼성이 우승한다면 한 6차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승하려면 이 선수가 터져야 된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플레이오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김윤수 선수가 정말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좋았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때도 밀었던 박병호 선수가 좀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 때 조금 주춤했어요. 그렇죠. 박병호 선수 큰 타구가 나와야죠. 네, 이런 속설이 있죠. 박병호 선수를 보유한 팀은 반드시 한국 시리즈에는 간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그 이후에 박병호 선수가 우승 반지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박병호 선수도 강민호 선수만큼 그런 열망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 광주구장과 대구구장 또 박병호 선수의 또 장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삼성이 워낙에 타선들이 지금 고르게 타격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자욱 선수도 없고 이번에는 또 박병호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리즈라고 봅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김현희 기자 오늘 날씨 쌀쌀하다니까 두껍게 입고 경기장 가도록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지만 기차 타러 가보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 또 압박 들어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김은진 기자의 전망, 김하진 기자의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두 담당 기자 모두 6차전쯤은 가야 될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저희도 가을 야구 한 경기라도 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균 기자는 7차전까지 예상하나요? 8차전? 8차전? 예, 제가 예전에 한국 시리즈 9차전까지 본 적 있죠. 저희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2004년인가요? 그때 박진만 현대 유격수. 그러네요. 삼성 현대. 네, 그 비 오는 날 막 잡고 예, 뭐 그랬던 시리즈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20년 전, 20년 전. 네, 즐거운 기억은 아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볼펜신 여러분들도 한국 시리즈 뜨겁게, 치열하게,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재미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